비오순 항쟁을 포함해서 광양마이라는 곳에서 그 발생하는 공예도 함께 마시고 역사도 함께 숨쉬고 순천대학교 지금 그 사학과의 그 교수로 있고요. 그 인문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사연구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비 오는 날 하는 좀 그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예, 비가 오면은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잘 젖으니까 더 낭만적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옛날 낭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하고 좀 이해관계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비가 오는데도 내렸냐 그러면요, 이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이 지금 구조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기도 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이 일본 해군이 만들었던 여기가 부대가 여기에 굴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당시 그 치사방 굴뚝이에요. 이게 48년도 건물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자료가 있고요. 그 입구 요 간판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책을 흘러간다는 책도 있고 옛날에 보이도 있더라고. 이런 지역에서 책을 비슷해가지고 재밌는 게 그 이후로 13대 일본이 촉수니까 13대한테 와서 우리가 우리가 끄고 말고 외국에서 전화를 쓰고 걸어가세요. 다 왔습니다. 걸어가세요. 네, 끝입니다. 원시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들었어요. 말씀하시겠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거 없었잖아요, 조명이. 그죠? 생긴 지 한참 됐어요? 여기 바퀴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 고기 들고 막 이게 지금 바퀴 땅을 어떻게 안 하고 땅이 아니고 일본 군인들이 한국이 또 미국이
적당히 올리고 이제 소프라노나 뭐 이런 테너들 계시면 한번 적당히 보시고 이 공간과 비슷한 것들이 태국 2029대 전체 약도식으로 설계도까지는 아니고 약도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이러한 시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지금 요 아래 내려가면 예수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을 무슨 말이야? 점심을 먹으면 말 잘 해야 돼요. 정말 친하게 가깝고 집에 가는 거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 먹어보나 지금 오신 곳이 저 지역을 저희 처음에 왼쪽으로 풀어져서 왼쪽이라고 몰라. 그 기장 쪽으로 여기 좀 들어간다. 옆에 가면 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자로 씁니다. 또 왔는데 한국도 옛날에 그 앞에 생김이나 생김이 그러면 생초들이잖아. 이음소들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날생자의 생자를 쓰니까 금이 난다. 이제 우리나라로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금맥이라고 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똑같이 우리 저 여수에 가면은 적금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적금도는 본래 자갈기미가 변한 말인데 원래 옛날에는 그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910년도 이후에 생겨난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희가 여호 만오진의 군전이 있어가지고 적이도라고 했던 그런 곳인데 뒤에 어쨌든 적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도 쌓을 적자의 세금이니까 금을 쌓아놨다 돼버리잖아요. 또 팝니다. 또 망합니다. 적금도에 가면은 지금 아주 큰 굉장히 깊이 100여 미터 들어가는 굴도 있고 그래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파놨던. 근데 이렇게 우리 말의 이해, 더군다나 우리 지명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순천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진인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총알을 맞아서 죽었던 게 아니고 차가 뒤집어지니까 그 밑에 깔려버렸던 모양이에요. 운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AP 기자간 사람 죽고 하면서 다시 저쪽 미평으로 철수를 하죠. 미평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를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꼼꼼히 이제 부대들을 정비를 하죠. 그래서 2연대, 3연대, 15연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재배치를 해가면서 이 산을 다 둘러싸버립니다. 장군산, 저 뒤쪽에 아까 우리 황금마약 뒤에 왔던 그 구봉산, 여기 장군산, 이거 마래산 줄기, 여기를 완전히 싸고 시내 쪽에서는 부산 5연대 그 김종원 부대가 타고 왔던 LST, 그 LST를 가지고 또 이제 세상 봉쇄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시내를 진격한 것이 25일 밤부터 이렇게 이제 제대로 와가지고 26일이면 금방 장악을 해버리죠. 근데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지창수는 24일 밤에 여기 한번 저항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창수와 주로 이제 여기에 그 여수의 주력으로 있었던 그 자익들이 보면은 유목윤이라고 하는 당시 여천 군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력이 돼서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증언자들 배를 실어줬다고 하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안종삼의 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살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다른 경찰서장들이 못했던 뭐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다 죽였을 건데 간만 이제 가분 핵심 아마 이렇게 그 자익 사범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은 36명쯤 됩니다. 그래서 36명의 무덤을 잘하면은 올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나 그 한번 발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례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20몇 년 전부터 조사를 했다께 제가 한 말씀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7년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연좌제라는 게 안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들이 저한테는 이만큼도 이야기 안 했는데 최근에
작년 7월부터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친족의 쪽으로 사람들이 한 분이 결혼도 됐고 유튜브에 온라인이라는 첫 번째 세대에 있는 물음표가 그리고 이쪽은 남정 중은 그걸 글자를 썼는데 저게 어떤 뜻이냐면은 남정이라는 중국의 가식이에요. 상고시대에 상고시대 가식인데 남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그러면 요즘 같은 농민부 장관이고 화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바다를 관장하고 육지를 관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래 사마천의 그 사기 같은 데 보면은 남정과 화정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는 의미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정이라는 관장은 하늘을 관장하는 화정은 땅을 관장하는 그러한 그 관직으로서의 상고시대니까 완전히 그냥 황제가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니까 그래서 근데 묘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수반도에만 예의 명부를 써요. 다른 데는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남원에 가면 상원 주장군 뭐 이런 식의 명문을 쓰는데 남정중과 화정렬을 쓰는 데는 여수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남정은 육지 쪽, 화정은 바다 쪽을 꼭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땅과 바다의 의미. 화정면 계도에 가면은 숫돌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석이라고 하는데 숫돌김. 네, 그래서 바다 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따가 보면은 여기 제가 지적증권을 써왔어요. 1930년 2월달에 만들어진 지적증권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외국을 하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는 확실히 1930년 이 위치, 지금 이 표지가 서 있는 이 위치가 30년 2월달에 만들어진 등록되어 있는 지적증권이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고, 이수인 지금 광장은 지금 여기 이수인 장군 동상이 있는 이곳이 조선시대 때는 가수형 동선들이 석상 선소입니다. 선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이 위치대로 담장을 쌓아가지고 물속에 있는 담장이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따가 1920년대에 수장이 있는 시절의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일이 돼가지고 한국전에 내리되다 보니까 48년도 여기가 내레포장이라고 하는, 내레포라고 하는 말은 전라 다수연이 전에 여수 지역에 일본에 있는데 원래 여기 이름이 아니고, 그때 내레포는 지금 여수의 국동 지역을 갖다가 내레포라고 했습니다. 내레포는 우리말로 하면은요, 내는 아니잖아요.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썼고, 그래서 하나가 훈을 쓰면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쓰죠. 예. 그게 우리의 그 지명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내레포는 안에 있는 개, 안에께 이해되시죠? 안에 있는 개예요. 왜 안에 있는 개라 그러냐 그러면은 국동에 옛날에 그 봉산동 지역에 석호가 있었어요. 동해 안에 있는 석호처럼. 그러니까 석호가 근데 앞에 입구가 트여 있는 석호야. 그러니까 안에 개가 생기는 거야. 크게. 그 사진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비 맞아. 중앙초등학교를 한번 사. 아니야, 이렇게 들어갔다. 지금 보신 곳이 유명한 정상이라는 같은 경우도 국민학교에
중앙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당시 이름은 저도 국민학교 세대라 지금도 초등학교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 국민학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름은 경산국민학교예요. 이곳은 여수지역 부역 혐의자를 수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곳에 수용하게 되냐 그러면 수용한 이유는 경찰서 바로 가깝잖아요. 우리 방금 내려오기 직전에 거기 경찰서 우측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수경찰서가 1930년대부터 생겨서 지금까지도 여수경찰서가 여기에 같은 곳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경찰서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유가 돼서 이걸 경상국민학교가 수용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보면은 다른 데 이렇게 조사를 가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거제 수용소 삼재인데요. 여기 오셨으니까 다 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묵념 한번 하고 또 묵념 그리고 이곳이 이제 형제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형제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이곳이 형제가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묘지가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습니다. 이곳은 원래 묘지잖아요. 묘지 쓰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여수 시내 사람들 중에서도 공동묘지도 못 가는 사람들이 여기다 묘지 있었어요. 공동묘지는 그냥 아무나 가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근데 거기도 묘지 못 쓰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쓸 정도니까 얼마나 그저 어려운 사람들이 썼겠습니까 주변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매년 이제 그 사람들도 와서 성묘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여기는 계속 만나는 형제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제가 와갖고 묘지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도 하는 것처럼 풀도 좀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저기 메뚜기 저것도 올해 저 성제들 왔더냐? 저 성제묘 이렇게 부르던 성제묘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묘의 의미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사람들끼리 꼭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하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뒤의 의미는 우리가 사회가 만드는 그런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형제묘라고 부르게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철판으로 된 게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철판으로 된 거기에 이곳은 형제묘이니 다른 사람 접근을 금지하고 무엇을 갖다 묘지를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걸 써붙여 놨었어요. 그분들이 그 성제가 그래서 형제묘가 됐고요. 지금 모양은 조금 묘지 형태로도 조금 만들어졌는데 초기는 그냥 돌무더기 같이 그냥 맑기설기 아주 묘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었는데요. 우리가
하고 이제 했던 게 실수가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시간에 시작하면서 5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여순이라는 영화를 이제 떠올리게 했고 당시는 활동을 누리자고 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조금 1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로 순천을 가서 순천 지역을 조사를 하고 또 순천의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주로 이제 그때는 현대병원의 유계룡 원장이라든지 지금 박수정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행사 때마다 이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가야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조사들도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 시내 지역을 위해서 뒤에 이제 박병수 선생님이 좀 하셨고 서리구 선생님이 좀 하셨죠. 노인돌 답사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서리구 선생님 노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정영섭 젊은 친구가 굉장히 활동을 같이 많이 했고요. 순천에도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순천에 초기 이정계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양을 정해서 광양의 김정태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양도 YMCA라든지 여러 군데 의미 있는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광양 지역 부모회를 아시아 쪽에 있는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좀더 해가 좀 가리지 않나 말하고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평화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오키나와의 사례 그리고 대만의 사례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쪽 단체들하고 모여서 동아시아 쪽에 희생이 컸던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또 같이 뭉쳐서 이 활동이 갖다가 확장이 돼서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옵서버 형태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구조들이 자기들이 아직 그때는 덜 갖춰져가지고 그 사람도 참여를 했던 그런 계획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가 다뤄졌고 그것이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어졌고 2005년도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1기가 됐는데 너무 부족한 법안이었던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기로 이제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이 다행히 지역민이 또 열화와 같은 이제 이런 성원들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지금 2기 두 번째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제 작년부터 통과된 다음부터 또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고 오늘에 이제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답사, 다크투어 이런 용어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수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답사 모임은 지금 방향은 평화와 인권교육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당시 1948년도 8월 달에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그때 처음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민주화가 진짜로 처음 8월 15일, 48년 8월 15일 여순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두 달 전에 그때 민주화를 처음 경험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 혼란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자들이 그 당시의 행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되새겨야 되고 그분들 밝혀야 되고 또 그걸 또 알려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점 두고 가는 부분은 어쨌든 평화와 인권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 위주로 이렇게 고향에서 이런 쪽에 좀 다른 생각들, 다른 견해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도 요즘은 제가 지금 답사를 진행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제일 지금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오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순천 광양 이렇게 여순 사건이 휩쓸고 간 모든 지역의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아니면은 한 목소리가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방향을 보면서 그걸 합쳐 나가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견해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많이 다른 견해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 바라보는 방향을 그리고
한 가지로 이것을 통일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의 해야 될 것들이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건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인용이 그것도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그 하나의 독선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꼭 내려놓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이게 90%가 잘못됐다면 저는 90%를 다 내려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잔소리를 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하시자고 보고 다음 우리 저 위령비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따 큰 거들이 많네. 네? 이거요? 여기 오메 힘든 것들 밀고 오는데 아니 이 길 속에서 와 저거 하지 마. 엄청 힘들어 이거. 저걸 만들어 놓고 개인 발표에서 한 번만 다 해서 하다가 그거만 고생하면 대입들을 하니까. 야 뒤에 엄마 말을 안 한다. 아니 뒤에 엄마 아빠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아, 그러면 이거 기억했거든요. 제가 앞에 이호 선생님이 부장인데 이호 선생님이 안 했어요. 근데 신장을 했어. 신장을 했고. 네, 그러니까는 11장, 12장, 12장. 그런 사진입니다. 48년도 6월 14일날 기억나요? 여수 14년대가 이제 구성되면서 사상한 유로만 이것이 이제 그저 60년대에 찍힌 그 14년대 터의 모습인데요. 60년대 중앙일보가 찍어놨던 게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시 활주로의 모양이 그대로 지금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이죠? 하얀 면이 지금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왔던 것은 여기에서 바다를 연결해가지고 길이 난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보시면. 여기 네모나는 거 찾았어요. 여기 네모나는 거. 그리고 아래는 그 환상의 여학생부대 이경모 선생님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학생들인데, 이렇게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자기 전에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의 이제 근거 없는 것이 이제 그 남성을 유혹해서 그 개거리판 없는 칼빈총을 숨겨놨다가 어떤 데는 권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칼빈총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칼빈총은 이렇게 큽니다. 이 칼빈총은 전체적으로 904mm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개베리판을 드러내면 6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62cm를 숨기기도 상당히 어렵고, 옛날에 보면 남전 그저 그냥 일제 일본에서 대간첩 조작 사건들 만들어보면 우리나라 간첩 사건은 거의 내가 다가 이제 조작 이렇게 가는데, 조작 사건의
할빈, 개머리 파는 할빈을 들고 다니고, 이게 48년도부터 그 군인들이 머리에 한계가 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걸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옥회장을 인민대회 연사로서 이제 대표 연사로서 송영기 한다고 하는 것이 광고에 삐라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삐라가 여수에 있던 그 신문사에서 만들었던 삐라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사진이 좀 있습니다. 쓰라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박수 안 치신 분이 3분 계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아, 이게 진짜 뜨겁네. 예, 그리고 저기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강성호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마무리하고 우리 차에 타서 우리 저녁 맛있는 저녁 먹으러 순천으로 건너가면서 잠시만 앉아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예, 굉장히 잠깐만요. 아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그 저녁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는 그때 저희들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저희들 자리를 마련한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심과 다양한 입장을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천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여순지원학과는 아무래도 중립적인 그 기관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선생님이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가 있었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뒤에서 따로따로 얘기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생각 좀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뜨거운 걸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2대회를 좀 하고요. 그래서 가을에 오늘 보니까 이게 하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 여수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출발을 해서 여수에서부터 순천 거쳐서 구례까지 순천 광양 구례 이렇게 광양 들렸다 가야죠. 그렇게 한 우리가 박정규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정도 그때는 좀 더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보일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좀 더 차분하게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요. 그래서 발표도 좀 하고 강의도 좀 참가해주고 쟁점 이런 것들 좀 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정규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준비를 보내주신 우리 순천대학교 대학원의 여순지원학과 남 선생님, 우리 또 취재해 와주신 우리 그 순천 그 광장 신문의 우리 서대학 우리 부사장님하고 또 강성자 감사드리고요. 광장 신문이 계속 여순 쪽에 보도를 해왔고요. 광장 신문의 여순 관련 기사는 작년부터 한겨레 신문 그 주주들이 내는 그 잡지가 신문이 있는데 거기랑 기사 제휴가 돼서 전국적으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장 신문은 한 500명 정도의 구독자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순천 언론 협동조합에서 만든 신문인데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공적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더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1박 2일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뜨거운 쟁점이 많이 드러나서 저는 되게 반갑고 저희가 그만큼 이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다가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싶은 이데올로기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나 그 토대를 좀 볼 수 있는 약간의 거리두기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순천 시민연대에서 전체 교육 과정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전체적 교육 진행이 진행된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대가 좀 중심이 돼서 그 여사연과 같이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 계속 재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들이 상설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것도 고민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감수들 전빵. 그림자를 받고 그림자를 받고 네, 자, 하나 줬다. 하나 줬다. 연락하면 안 되죠. 멋있는 양반. 잠들어. 우리 이규는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맞아요. 저 뵌 기억이 나요. 친구대회. 그러면 한잔 합시다. 안주가 필요한데 안주가. 자, 한잔 합시다. 뭐 건강을 위하여. 나 원래 술 마시면서 건강하고는 그래도 먹어야 돼. 웃으면서 합시다. 그냥 먹고 죽자 이러는데. 맛있다. 박발치 선생님 보내면 안 된대 보내버렸네. 내 발칭 중이에요. 왜? 다음날 못 일어. 거기 회계파야 회계파.